안녕하세요. 듣도 보도 못한 인문학 진행을 맡은 차석호 작가입니다. 2020년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과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얼마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과연 알파고나 지금 나와 있는 기계들이 인공지능 기계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인공지능의 뿌리가 되는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악을 떠올릴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애니악이라고 배워왔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와서 보니까 애니악이 아니라 이 콜로서스가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사실 이 콜로서스는 앨런 튜링이 만들었던 컴퓨터고요. 용도는 애니그마의 해독, 원래 애니그마 해독에 처음 사용됐던 건 튜링 봄배라는 기계인데요. 이게 또 독일에서 애니그마 해독한 걸 알아가지고 다시 애니그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해독 기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콜로서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콜로서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영국의 1급 기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1급 기밀은 최소 보존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동안은 공개가 안 돼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공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비공개로 할 기간을 늘린다든지 바로 기밀을 해제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콜로서스도 마찬가지. 그동안은 1급 기밀로 다뤄져서 비공개로 되었다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고성능 컴퓨터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 컴퓨터는 콜로서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컴퓨터였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에서는 이거를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콜로서스가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진정한 컴퓨터는 콜로서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앨런 튜링이 쓴 유한 루드비히 폰 노이만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콜로서스, 애니악, 에드사까지는요, 이게 컴퓨터가 식진법 체계를 따랐어요. 그런데 에드박부터는 이진법 체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에드박이 또 컴퓨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게 폰 노이만이 논문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데요.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 요즘에 컴퓨터 켜보면 처음 프로그램 깔고 두 번, 세 번 안 깔죠. 고장나고 에러가 생기면 깔까. 그렇게 안 되면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안 깔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컴퓨터 켜고 사용할 때마다 윈도우 깔고 파워포인트 깔고 한글 깔고 다 했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저 같아도 이런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을 만든 게 폰 노이만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컴퓨터가 폰 노이만식 컴퓨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폰 노이만 컴퓨터의 또 하나 특징은 숫자 처리와 또 하나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만. 그 계산, 다른 말로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연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술연산, 논연산. 산술연산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논리 연산은 예 아니로 답할 수 있는 것. 네, 이게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사실은 계산밖에 못해요. 뭐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응용을 하고 창조를 하고 이런 것은 다 못해요. 이것은 뭐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파고도 사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뚫는데 유리할까? 분리하면 안 뜨고 다른 데 가서 하고 계속 이거를 1초도 안 되는 순간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장소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로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알파고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폰 노이만 컴퓨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런 부분과 창의 융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뭐죠? 신조어 만들어낸다든지 또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거. 아니면 영화 친구에 나왔죠.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아니면 밥 뭐 먹을래, 어제 뭐 했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예스 노로 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처리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창조, 창의, 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컴퓨터는 딥러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두 데이터 집단 간에 연관이 없으면 이 데이터는 서로 합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2020년과 셜록 홈즈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 제품으로 보면 2020년 셜록 홈즈 아마 관련이 없어서 어떤 건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2020년에 셜록 홈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BBC의 드라마 셜록이죠. 이런 것처럼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직 하지도 못하고 폰 노이만 컴퓨터 체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인공지능이 되려면 그것을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쉽지만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연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인공지능이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경회로망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 사실 신경회로망은 그 이전부터 이론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 책과 선배 책이 있었는데 선배 책이 그게 초판은 아닌데 199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거기 이론적으로 다 있는데 초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다고 봐도 한 30년 정도 아마 거의 그 이상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부터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좀 안 받쳐줘 가지고 못했지만 아마 받쳐줬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응용한 게 사실은 딥러닝이기 때문에 딥러닝도 있었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또한 폰 노이만의 틀 안에서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구현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알파고나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폰 노이만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폰 노이만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60년대 말에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에 상용화되었어요. 그게 콩코드인데 2003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왜 사라졌을까요? 콩코드 하면 그때 당시 노선이 파리, 뉴욕, 런던, 뉴욕이 있는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만에 가는 노선인데요. 왜 사라졌느냐? 이 초음속으로 가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육지나 이런 쪽에서는 초음속으로, 대서양 쪽에서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초음속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많이 먹죠. 그런 것.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초음속으로 가야 되니까 무게는 가벼워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좌석수가 줄어들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좌석값은 비싸요. 또 쉽게 말하면 좌석은 이코노미석인데 가격은 퍼스트 클래스값. 이런데 뭐 부자 아니면 못하겠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콩코드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런 인공지능도 이런 콩코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만의 강점을 특화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인간이 잘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창의융합 이런 거. 창의융합은 사실은 또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고 이것이 바로 바탕이 인문학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더욱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